아침 식사와 함께 이것을 드세요. 사라졌던 근육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남아있는 근육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호르몬, 그리고 근육세포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60대에 접어들면 근육 성장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어왔습니다. 그저 서서히 피할 수 없이 쇠약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의 일은 고령자들조차도 올바른 영양, 운동 방식, 그리고 보충제가 주어졌을 때 근육량과 근력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장 유망한 자연적인 도구는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아니고 흔한 단백질 보충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지만 60세 이후의 근육과 뇌 건강에 있어 강력한 동맹으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거나 회복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 그리고 우리 몸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널리 연구된 보충제, 크레아틴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고령자에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연구들이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근육량, 근력, 인지 기능, 심지어 뼈 밀도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회복이 더디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방송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더 나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호르몬적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크레아틴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가장 증거 기반이 확실한 보충제 중 하나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 성분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섭취 시기와 용량, 조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헬스장 문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 독립성을 되찾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뇌와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과학적 이해를 넘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속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팔뚝이 가늘어지거나 다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쇠퇴는 팔다리가 아닌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자발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운동피질이 활성화가 신체 활동 중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와 척수를 근육에 연결하는 신경인 운동 뉴런이 꾸준히 사용되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신경지배 상실이라고 하며, 이는 근감소증, 즉 점진적인 근육 조직 손실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이 신경의 퇴화가 눈에 띄는 근육 손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을 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전선, 즉 운동 뉴런이 닳거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전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줄어들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느껴졌던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중추신경계에도 존재하며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크레아틴은 우리 세포가 뉴런을 활성화하고 근섬유를 수축시키는 데 사용하는 연료인 ATP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고령자의 신경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우리 몸이 더 많은 힘을 더 빨리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력이란 단순히 근육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 조직을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통찰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섭취하고 걷기나 가벼운 저항 운동, 맨몸 스쿼트 같은 의식적인 신체 활동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응 시간이 느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록에서 내려오거나 바닥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덜 안정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더 나은 연료와 자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퇴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뇌와 근육의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운동을 매일 5g의 크레아틴 섭취와 함께 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을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신경근 경로를 재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은 신경계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 훈련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이 두 시스템 모두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자연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크레아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운동선수나 근육을 키우려는 젊은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이미지는 더 중요한 과학적 진실을 가려왔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근육과 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에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덤벨을 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단순히 자세를 유지할 때마다 우리 근육은 ATP라는 분자를 태웁니다. ATP는 우리 몸의 즉각적인 에너지 화폐이지만 우리 세포는 한 번에 몇 초 분량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크레아틴이 역할을 합니다.
크레아틴은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분자를 통해 인산염 그룹을 기증함으로써 ATP를 재생하는 것을 돕습니다. 본질적으로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더 빠르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뇌에 더 많은 크레아틴이 저장될수록 우리 몸은 신체적 요구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저장된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근육 피로, 느린 회복, 그리고 과거에는 쉬웠던 일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 보충을 통해 이러한 수치를 회복시키고 헬스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기능에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보충한 사람들은 이 약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근력과 재지방량에서 훨씬 더 큰 증가를 경험했으며 특히 저항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간단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5g을 물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고용량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일일 섭취는 2-3주에 걸쳐 근육 내 저장량을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형태는 바로 이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꾸준히 섭취할 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미분화된 버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크레아틴이 몸을 너무 우람하게 만들까 걱정되시나요? 적극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 노력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에너지 가용성을 높이고 움직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세포로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여 근육 부피를 미세하게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는 근력, 수분 공급, 세포 건강에 모두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노화와 근육 손실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복잡한 과학 연구를 여러분의 몸과 뇌, 그리고 삶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 바꾸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충제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힘을 지켜줄 증거 기반의 프로토콜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레아틴을 근육이나 에너지를 위한 신체 보충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가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많은 60세 이상의 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크레아틴이 팔 근육만큼이나 뇌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램당 에너지 사용량이 신체 어느 기관보다도 많습니다.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거의 20%를 소비합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하루를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순간에 뇌는 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크레아틴을 저장하고 사용하여 ATP를 신속하게 재생합니다. 특히 기억을 인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피곤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등 고도의 정신활동 중에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고령자의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작업 기억, 정신적 피로 저항, 정보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크레아틴을 보충한 참가자들은 정신이 더 맑아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줄었으며 긴 과제 수행 중 인지적 피로에 더 잘 견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혹시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이 잦아졌나요? 대화 중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예전보다 정신적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오나요? 그것은 반드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 신경세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그 에너지 완충제를 보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연적이고 저렴한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붉은 고기나 생선처럼 크레아틴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합니다. 만약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뇌와 근육이 이미 낮은 기준선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보충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독서나 하루 계획 세우기 혹은 어려운 문제 해결과 같이 잘 수행하고 싶은 인지 과제와 함께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힘과 함께 정신적 명료함과 지구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크레아틴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 기여하고 심지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0세 이후의 근육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활력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거나 계단을 오르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뇌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아틴이 단지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기능, 회복 탄력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체육관에 가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하는 간단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드는 생물학적 과정인 근단백질 합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간 프로토콜입니다. 일주일에 3일. 첫째, 의자를 이용한 맨몸 스쿼트. 8회에서 12회씩 3세트. 둘째, 저항밴드를 이용한 로우 운동. 8회에서 12회씩 3세트. 셋째, 균형 감각을 위한 한발 서기. 각 다리당 30초씩 2세트. 이 운동들을 매일 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와 함께 해보세요. 이 움직임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회복 및 크레아틴 보충과 결합될 때 근육에 더 강하고 더 밀도 높고 더 반응적으로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섭취 방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크레아틴을 섭취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침이든 운동 후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핵심은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흡수율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이 크레아틴을 근육세포로 더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 한 조각, 오트밀 또는 토스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걱정거리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화 1. 크레아틴은 신장에 해롭다. 이것은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화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정상적인 용량이 신장 기능에 부작용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신화 2. 주기적으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생산을 해로운 방식으로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섬유질이나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화 3. 크레아틴은 수분 정체나 붓기를 유발한다. 크레아틴은 피부 아래가 아니라 근육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근육수분 공급과 세포 부피를 개선하여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능을 지원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표준 5g 용량에서 붓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크레아틴의 효과는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첫 12주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34주차가 되면 계단을 오르기가 더 수월해지고 신체 활동 후 회복이 빨라지며 하루 종일 정신적 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쌓이지만 몇 달에 걸쳐 강력하게 복리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다는 진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에너지, 회복력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5g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일주일에 서너 번 가벼운 저항 운동과 병행하십시오.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이를 뒷받침하십시오. 과학은 명확하고 기회 또한 명확합니다. 이 도구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설 때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오후에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고 움직인 후 통증이 조금 덜한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심오한 무언가가 됩니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존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첫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짧은 산책을 하거나 의자 스쿼트 2세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반복하십시오. 습관을 쌓고 리듬을 만드십시오. 이야기가 공감되셨거나 유익했거나 영감을 주었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과학에 기반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힘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반복, 하나의 습관, 하나의 보충제를 통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아침 식사와 함께 이것을 드세요. 사라졌던 근육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남아있는 근육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호르몬, 그리고 근육세포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60대에 접어들면 근육 성장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어왔습니다. 그저 서서히 피할 수 없이 쇠약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의 일은 고령자들조차도 올바른 영양, 운동 방식, 그리고 보충제가 주어졌을 때 근육량과 근력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장 유망한 자연적인 도구는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아니고 흔한 단백질 보충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지만 60세 이후의 근육과 뇌 건강에 있어 강력한 동맹으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거나 회복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 그리고 우리 몸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널리 연구된 보충제, 크레아틴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고령자에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연구들이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근육량, 근력, 인지 기능, 심지어 뼈 밀도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회복이 더디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방송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더 나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호르몬적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크레아틴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가장 증거 기반이 확실한 보충제 중 하나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 성분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섭취 시기와 용량, 조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헬스장 문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 독립성을 되찾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뇌와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과학적 이해를 넘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속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팔뚝이 가늘어지거나 다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쇠퇴는 팔다리가 아닌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자발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운동피질이 활성화가 신체 활동 중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와 척수를 근육에 연결하는 신경인 운동 뉴런이 꾸준히 사용되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신경 지배 상실이라고 하며 이는 근감 소증, 즉 점진적인 근육 조직 손실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이 신경의 퇴화가 눈에 띄는 근육 손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을 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전선, 즉 운동 뉴런이 닳거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전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줄어들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느껴졌던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중추신경계에도 존재하며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크레아틴은 우리 세포가 뉴런을 활성화하고 근섬유를 수축시키는 데 사용하는 연료인 ATP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고령자의 신경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우리 몸이 더 많은 힘을 더 빨리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력이란 단순히 근육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 조직을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통찰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섭취하고 걷기나 가벼운 저항 운동, 맨몸 스쿼트 같은 의식적인 신체 활동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응 시간이 느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록에서 내려오거나 바닥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덜 안정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더 나은 연료와 자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퇴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뇌와 근육의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운동을 매일 5g의 크레아틴 섭취와 함께 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을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신경근 경로를 재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은 신경계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 훈련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이 두 시스템 모두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자연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크레아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운동선수나 근육을 키우려는 젊은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이미지는 더 중요한 과학적 진실을 가려왔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근육과 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에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덤벨을 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단순히 자세를 유지할 때마다 우리 근육은 ATP라는 분자를 태웁니다. ATP는 우리 몸의 즉각적인 에너지 화폐이지만 우리 세포는 한 번에 몇 초 분량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크레아틴이 역할을 합니다. 크레아틴은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분자를 통해 인산염 그룹을 기증함으로써 ATP를 재생하는 것을 돕습니다. 본질적으로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더 빠르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뇌에 더 많은 크레아틴이 저장될수록 우리 몸은 신체적 요구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저장된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근육피로, 느린 회복, 그리고 과거에는 쉬웠던 일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 보충을 통해 이러한 수치를 회복시키고 헬스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기능에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보충한 사람들은 이 약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근력과 제지방량에서 훨씬 더 큰 증가를 경험했으며
특히 저항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간단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5g을 물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고용량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일일 섭취는 2-3주에 걸쳐 근육 내 저장량을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형태는 바로 이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꾸준히 섭취할 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미분화된 버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크레아틴이 몸을 너무 우람하게 만들까 걱정되시나요? 적극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 노력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에너지 가용성을 높이고 움직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세포로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여 근육 부피를 미세하게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는 근력, 수분 공급, 세포 건강에 모두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노화와 근육 손실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복잡한 과학 연구를 여러분의 몸과 뇌, 그리고 삶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 바꾸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충제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힘을 지켜줄 증거 기반의 프로토콜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레아틴을 근육이나 에너지를 위한 신체 보충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가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많은 60세 이상의 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크레아틴이 팔 근육만큼이나 뇌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램당 에너지 사용량이 신체 어느 기관보다도 많습니다.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거의 20%를 소비합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하루를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순간에 뇌는 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크레아틴을 저장하고 사용하여 ATP를 신속하게 재생합니다. 특히 기억을 인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피곤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등 고도의 정신활동 중에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고령자의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작업 기억, 정신적 피로 저항, 정보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크레아틴을 보충한 참가자들은 정신이 더 맑아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줄었으며 긴 과제 수행 중 인지적 피로에 더 잘 견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혹시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이 잦아졌나요? 대화 중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예전보다 정신적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오나요? 그것은 반드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 신경세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그 에너지 완충제를 보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연적이고 저렴한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붉은 고기나 생선처럼 크레아틴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합니다. 만약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뇌와 근육이 이미 낮은 기준선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보충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독서나 하루 계획 세우기 혹은 어려운 문제 해결과 같이 잘 수행하고 싶은 인지 과제와 함께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힘과 함께 정신적 명료함과 지구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크레아틴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 기여하고 심지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0세 이후의 근육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활력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거나 계단을 오르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뇌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아틴이 단지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기능, 회복 탄력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체육관에 가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하는 간단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드는 생물학적 과정인 근단백질 합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간 프로토콜입니다. 일주일에 3일. 첫째, 의자를 이용한 맨몸 스쿼트. 8회에서 12회씩 3세트. 둘째, 저항밴드를 이용한 로우 운동. 8회에서 12회씩 3세트. 셋째, 균형 감각을 위한 한발 서기. 각 다리당 30초씩 2세트. 이 운동들을 매일 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와 함께 해보세요. 이 움직임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회복 및 크레아틴 보충과 결합될 때 근육에 더 강하고 더 밀도 높고 더 반응적으로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섭취 방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크레아틴을 섭취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침이든 운동 후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핵심은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흡수율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이 크레아틴을 근육세포로 더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 한 조각, 오트밀 또는 토스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걱정거리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화 1. 크레아틴은 신장에 해롭다. 이것은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화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정상적인 용량이 신장 기능에 부작용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신화 2. 주기적으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생산을 해로운 방식으로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섬유질이나 오메가 -3와 같은 영양소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화 3. 크레아틴은 수분 정체나 붓기를 유발한다. 크레아틴은 피부 아래가 아니라 근육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근육수분 공급과 세포 부피를 개선하여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능을 지원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표준 5g 용량에서 붓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크레아틴의 효과는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첫 12주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34주차가 되면 계단을 오르기가 더 수월해지고 신체 활동 후 회복이 빨라지며 하루 종일 정신적 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쌓이지만
몇 달에 걸쳐 강력하게 복리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다는 진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에너지, 회복력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5g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일주일에 서너 번 가벼운 저항 운동과 병행하십시오.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이를 뒷받침하십시오. 과학은 명확하고 기회 또한 명확합니다. 이 도구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설 때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오후에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고 움직인 후 통증이 조금 덜한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심오한 무언가가 됩니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존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첫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짧은 산책을 하거나 의자 스쿼트 2세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반복하십시오. 습관을 쌓고 리듬을 만드십시오. 이야기가 공감되셨거나 유익했거나 영감을 주었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과학에 기반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힘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반복, 하나의 습관, 하나의 보충제를 통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아침 식사와 함께 이것을 드세요. 사라졌던 근육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남아있는 근육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호르몬, 그리고 근육세포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60대에 접어들면 근육 성장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어왔습니다. 그저 서서히 피할 수 없이 쇠약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에 이른 고령자들조차도 올바른 영양, 운동 방식, 그리고 보충제가 주어졌을 때 근육량과 근력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장 유망한 자연적인 도구는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아니고 흔한 단백질 보충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지만 60세 이후의 근육과 뇌 건강에 있어 강력한 동맹으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거나 회복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 그리고 우리 몸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널리 연구된 보충제, 크레아틴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고령자에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연구들이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근육량, 근력, 인지 기능, 심지어 뼈 밀도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회복이 더디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방송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더 나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호르몬적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크레아틴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가장 증거 기반이 확실한 보충제 중 하나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 성분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섭취 시기와 용량, 조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헬스장 문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 독립성을 되찾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뇌와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과학적 이해를 넘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속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팔뚝이 가늘어지거나 다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쇠퇴는 팔다리가 아닌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자발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운동피질이 활성화가 신체 활동 중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와 척수를 근육에 연결하는 신경인 운동 뉴런이 꾸준히 사용되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신경지배 상실이라고 하며 이는 근감 소증, 즉 점진적인 근육 조직 손실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이 신경의 퇴화가 눈에 띄는 근육 손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을 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전선, 즉 운동 뉴런이 닳거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전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줄어들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느껴졌던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중추신경계에도 존재하며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크레아틴은 우리 세포가 뉴런을 활성화하고 근섬유를 수축시키는 데 사용하는 연료인 ATP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고령자의 신경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우리 몸이 더 많은 힘을 더 빨리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력이란 단순히 근육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 조직을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통찰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섭취하고
걷기나 가벼운 저항 운동, 맨몸 스쿼트 같은 의식적인 신체 활동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응 시간이 느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록에서 내려오거나 바닥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덜 안정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더 나은 연료와 자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퇴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뇌와 근육의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운동을 매일 5g의 크레아틴 섭취와 함께 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을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신경근 경로를 재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은 신경계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 훈련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이 두 시스템 모두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자연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크레아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운동선수나 근육을 키우려는 젊은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이미지는 더 중요한 과학적 진실을 가려왔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근육과 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에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덤벨을 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단순히 자세를 유지할 때마다 우리 근육은 ATP라는 분자를 태웁니다. ATP는 우리 몸의 즉각적인 에너지 화폐이지만 우리 세포는 한 번에 몇 초 분량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크레아틴이 역할을 합니다. 크레아틴은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분자를 통해 인산염 그룹을 기증함으로써 ATP를 재생하는 것을 돕습니다. 본질적으로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더 빠르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뇌에 더 많은 크레아틴이 저장될수록 우리 몸은 신체적 요구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저장된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근육 피로, 느린 회복, 그리고 과거에는 쉬웠던 일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크레아틴 보충을 통해 이러한 수치를 회복시키고 헬스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기능에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보충한 사람들은 이 약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근력과 재지방량에서 훨씬 더 큰 증가를 경험했으며 특히 저항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간단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5g을 물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고용량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일일 섭취는 2-3주에 걸쳐 근육 내 저장량을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형태는 바로 이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꾸준히 섭취할 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미분화된 버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크레아틴이 몸을 너무 우람하게 만들까 걱정되시나요? 적극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 노력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에너지 가용성을 높이고 움직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세포로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여 근육 부피를 미세하게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는 근력, 수분 공급, 세포 건강에 모두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노화와 근육 손실에 대한 생각